안녕하세요. 신동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종별 노무관리 포인트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IT 업종입니다. IT 업종은 뭐 벤처기업이라든가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개발하시는, 뭐 게임을 만드시는, 또는 앱을 만드시는, 뭐 온라인 교육을 하시는, 전반적으로 그런 업종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이런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동업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개발자 중심으로 해서 보통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개발만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드실 때 뭐 회사라는 거를 막 거창하게 막 딱 틀을 잡고 만드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 형, 동생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가 대표해 어영부영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인데 회사가 갑자기 뭐 대박이 나서 성장을 확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지분 가치가 굉장히 커졌을 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당연히 잘 되려고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커진다는 전제하에 지분 관리라든가 업무 분장이라든가 역할 분담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IT 업종에서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동업 파트라고 해서 여기다가 추천 동영상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동업 관련된 영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동업 관련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첫날 작성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많은 영상들이 제 채널에도 있으니까 공통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IT 업종에서는 프리랜서 관리가 조금 중요합니다. 일반 근로자들보다. 왜냐하면 IT 업종 특성상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반 정규 직원 말고 프로젝트로 뭐 외부 인력들이 뭐 용역이든 뭐 용병처럼 일을 하고 탁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 한두 달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뭐 1년이라든가 뭐 장기간 프로젝트다, 아니면 뭐 6개월 생각을 했는데 길어져서 1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관리하면 되는데, 이 프로젝트를 뛰는 분들은 그냥 보통 3.3% 처리를 하고 그냥 일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하는 거 보면 일반 근로자랑 다름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출근 시간도 비슷하고 같이 야근하고 같이 밥 먹고, 근데 1년이 지나서 같이 퇴사를 하는데 너는 프로젝트로 들어왔던 프리랜서고 너는 근로자니까 너는 근로자는 퇴직금 받고 너는 프로젝트로 뛰었던 프리랜서니까 퇴직금 없어, 이렇게 하게 돼서 관련된 분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T 업종인데 업무 특성상 프로젝트를 위해서 프리랜서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계약서, 근로계약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리랜서와 관련된 계약서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그와 관련해서 관계를 명확하게 하시고, 또 만약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우리가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일반 근로자랑 정말 다를 게 없다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상담을 하시고,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프리랜서를 고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IT 업종에서는 일반 근로자 근로계약서 문제보다는 프리랜서와 이런 계약을 했다, 또 이런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프리랜서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무시간 관리인데요.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9시 와서 6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어떤 뭐 출시일이 정해져 있다, 아니면 뭐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돼서 딱 그 기간이 되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법에서 정한 52시간을 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밤에만 일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늦잠 자고 이래야지 뭐 업무 능률이 오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개발자의 특성상. 근데 그분들을 일반 근로자처럼 뭐 9시, 6시처럼 딱 맞춰서 일을 하게 하면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주 52시간 문제도 있고요. 준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에 뭐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2시간 관련해서는 뭐 탄력근무제를 도입을 해서 뭐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평균을 내서 근무 시간 52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를 뭐 도입을 한다는 걸 검토를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시차 출퇴근제처럼 해서 이 사람은 당신은 늦잠을 자니까 11시에 나와서 늦게까지 하다 가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근무 시간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이 우리는 업무 특성은 원체 길다 그러면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아예 연봉 계산을 하실 때 연장 근무가 있다는 걸 가정해서 임금 설계를 할 때 뭐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하면 뭐 300만 원인데 연장 근무가 상시적으로 있다고 보고, 그래서 뭐 우리가 40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뭐 기본급, 연장 근무를 구분해서 쓴다. 이걸 이제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계약을 맺는 것도 검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차휴가 관리가 있는데 1년 미만은 매월 하나씩 생기고, 만근을 하게 되면 매월 한 개씩 생기는 거고, 1년이 지나면 15개 이렇게 생기는데요. 보통 이제 근무 연수에 따라서 연차제도는 IT 업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1년 미만 연차 부분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들도 매월 만근을 하면 그 다음 달 하나씩 생겨서 1년 미만에 총 11일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해서 1년 미만자들도 연차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시게 되면 15개가 생긴 상태에서 그만두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 된다. 요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만든 영상을 제가 여기 추천 동영상에 해놓을 테니까 1년 미만 연차와 관련해서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는 보안관리인데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IT는 어쨌든 보안,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소스라든가 뭐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보다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비밀유지 서약서라든가 뭐 각서라든가 또는 보안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경각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셔야지 직원들도 이 보안의식을 갖는데, 그냥 뭐 다른 회사처럼 보안의식이 없으시면 뭐 데이터 가지고 중요한 데이터 막 집에 가져가지고 메일로 보내고 USB에 담아가고 이러다가 외부에 유출돼서 큰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IT 업종은 특히나 보안 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추천 동영상으로 보안 관리와 관련돼서 비밀유지 서약서라든가 어디에 가면 뭐 서약서 양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영상에다 해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경업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그만두면 계약서 같은 데 쓰는 거죠. 각서에. 우리 회사를 그만두면 1년 동안은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뭐 창업하지 못한다. 이런 거를 딱 써놓으시는 거죠. 그리고서 퇴사를 한 직원이 뭐 다른 경쟁사에 이직을 한다거나 창업을 하면 너 그렇게 썼으니까 이거 지켜야지 않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 사람한테 뭐 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요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잘 인정이 되질 않거든요. 여기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경업금지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약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약정에 대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걸 했다고 해서 취업을 못하게 그러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인정되진 않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신이 창업을 하지 않거나 경쟁사에 취업을 하지 않는 대가로 해서 내가 퇴직금이나 임금 외에 별도의 어떤 금전, 즉 보상이 있다면 그 보상 때문에라도 직원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보상도 따라가야지 비로소 경업금지 약정이라는 게 유효하니까, 내가 그렇게 직원이랑 썼으니까 직원이 당연히 지켜야 된다,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으면서, 이런 거는 사실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급 지급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IT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대박이 치면 성과급 지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야 뭐 당연히 지급을
하면 좋은 거죠. 다만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같은 데서 뭐 성과급 관련돼서 뭐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 주냐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온 경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과급 지급하는 것 자체를 되게 좀 별 생각 없이 큰 고려 없이 지금 이번에 돈이 많이 벌었네? 그럼 뭐 이렇게 탁 주고 이렇게 되는 거를 좀 깊이 있는 고려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거액의 성과급을 받고 곧바로 뭐 퇴사를 해버린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는 성과급을 줬지만 뭐 내년에 성과급을 못 주면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 불만을 한다거나. 그래서 성과가 났을 때 성과급 지급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대안들 우리가 이 지급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굉장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성과급을 뭐 다 100만 원씩 준다. 이게 공평한 걸까요? 직급도 다르고 한 것도 다른데 이 사람도 100만 원, 저 사람도 100만 원. 그러면 일을 안 한 사람은 뭐 고마워하실 수 있지만 내가 이 기여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은 또 불만할 수도 있는 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 성과급 지급을 할 때 고려들을 많이 하시고 직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원금 활용이 있습니다. IT 업종은 기본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만 19세부터 34세를 말하고 남녀 구분은 당연히 없고요. 또 뭐 군대를 갔다 오면 그 군대 기간까지는 또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 내가 군대 생활 2년 했다 그러면 만 36까지 늘어나겠죠. 어쨌든 그런 청년 관련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채용 추가 고용 장려금 뭐 여러 가지 뭐 제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력들을 많이 쓰는 업종이라면 그런 지원금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인건비에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IT 업종을 운영할 때 장점입니다. 사실은 다른 자영업 같은 데는 청년들이 별로 일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런 지원금에 해당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IT 업종은 찾아보시면 되게 많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업종별 노무관리 관련해서 뭐 IT 업종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IT 업종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